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대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벤트가 지나고 난 뒤에 분할 매수 접근을 해라라고 항상 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자, 어제 대형 이벤트가 끝나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자, 내 종목들이 오르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시간이니까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전화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포인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미국 시장에서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며칠 동안 그 흐름을 관망하고 있다가 오늘 이벤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은 어제 있었던 이슈에 대한 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 있었고요. 제가 아침에 보고 있으니까 9시에서 한 15분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어떤 내용성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파월의 발언은 금리 인상이 정점에 왔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있었던 은행권 이슈에 대해서 예금 보증을 전액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인 듯하는 움직임으로 하락 마감했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0.25% 정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자, 현재 은행권의 어떤 리스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여주고 옐런 재무관이 그 은행에 대한 전액 보증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성에 이제 브레이크가 왔다. 옐런 재무장관은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은행권들의 리스크는 금리 인상에서 왔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1.5% 벌어져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도 보폭이겠지만 금리 동결 쪽으로 가깝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금융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융 리스크가 오면은 가장 먼저 취할 부분이 뭐냐라면은 발빠르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역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에 대한 부분들 점도표를 확인해 봤을 때도요. 올해는 5한 번 정도, 0.25% 정도 한 번 더 올리는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혹은 동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3월달 소비 물가 지수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시장에 대해서 다음 소비물가 지수 발표가 또 이벤트성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현재 선물 시장의 흐름성이 좀 유입되고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조금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 은행권의 리스크, 그러니까 벤처 투자나 이런 투자성 그리고 채권 쪽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던 이 중소형 은행권에 대한 부분에서 역시 연구 개발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비중이 큰 바이오 쪽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리스크,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에서 가장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권들도 약세를 보이겠죠. 근데 바이오 쪽의 약세는 오늘 이제 오전장이 조금 지나가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 뭐 중소형주들 바이오들은 조금 반등을 주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이제 바이오 기술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약세의 흐름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쪽은 역시 행보권, 박스권 이후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바이오는 좀 대형 쪽에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탄탄하죠. 그리고 나는 좀 와일드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가진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시장은요. 제가 결국 포인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삼성전자 흐름성이 지금 오늘 초반 때는 약간 갭 살짝 떨어지는 흐름에 주춤하지만 반도체 쪽은 이미 우리나라에서요. 간접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해소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리스크, 이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를 세제 혜택이나 그리고 정부의 지원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언제 사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이런 이벤트성과 흐름성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좋고요. 좋게
했지만 그 우량 기업들 있죠. 장비라든지 뭐 소재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수급성이 2차 전지 쪽이 오늘 또 분명히 강하지만 조금 약간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험한 말이지만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따라가기보다는 반도체 쪽을 조금 잡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에코프로 BM 쪽의 어떤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겠지만 개미 꼬시기라고도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에서 개인들의 이거 계속 갈려나 보다라는 흐름에서 꼬시는 구간이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은 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약간 진정되면서 아래로 다운 사이클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따라가는 거는 불안정하다.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한 접근성을 조금 계속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재거리들이 반도체 종목 개별에서도 하나 둘씩 나타나니까요. 그 관련된 장비 쪽, 시가공정이나 전공정 장비 쪽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우량한 기업들 많잖아요. 코스닥 쪽이라든지 그리고 IT 쪽도 코스피나 코스닥 쪽 우량 기업들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밑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점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시장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눌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파워 로직스. 파워로직스요. 예, 9,200원에 15%. 9,200원에 15%요? 예, 예. 언제 사셨어요, 어머니? 오래됐는데. 오래되셨어요. 예. 물타기도 좀 하셨고. 물타기 캔 거 안 올라가서 중간에 팔았습니다. 밑에서 팔았어요? 손해보고? 손해보고 최근에 물타기 캔 올라왔는데. 거는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는데, 그죠? 예. 근데 뭐 올라오기 전까지 내가 불안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지나간 예. 거고요. 예. 나머지는 좀 기다려 보세요. 재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가 왜 안 좋아졌냐를 과거로 좀 가보면 2019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거의 뭐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좋은 관점들을 가져가면서 이익도 좋고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불량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조금 힘든 과정을 왔는데 그러면서 파워로직스가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에너지 뭐 요즘 얘기 핫하죠. 그죠? 네, 그쪽에 사업을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약간 투자성이 조금 많은 부분이라서 아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좀 기다려 볼 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 현대 쪽이나 현대 계열사긴 하지만 그 계열사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성이 좀 있어서요. 최근에 수급도 괜찮았고 그래서 매수가 위쪽으로는 어렵겠지만 저 9,000원이잖아요. 그죠? 예. 어렵겠지만 이 낮은 데서 너무 많이 팔지 마시고요.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 7,000원대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올해는 예. 카메라 쪽에도 최근에 삼성폰에서 아주 일부지만 그쪽에서 다시 또 카메라 모듈 향 또 나타나니까 좀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좀 홀딩하시고 나중에 한 7,000원 부근 정도 저는 상승 여력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네네. 봐드릴까요, 어머니? 네, 펄어비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66,400원에 10%요. 66,400원에 10%요? 네네. 오래 들고 계셨다, 그죠? 네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좀 스매를 해갖고 빠져나와도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빠져나와야 될까? 저는요, 가격은 진짜 네. 충분히 내려온 것 같거든요. 네. 얘가 내려갈 수 있는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4만 원대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38,000원까지 한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네네. 두 번, 세 번이나 밑에서 횡보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네네. 여기서는 내려가도 이 가격대를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이제 공포라고 하죠. 우리 공포라는 게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저 많이 올랐다 떨어지는 것보다요. 밑에 있는데 더 떨어지는 거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공포를 더 공포스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일단은 가격은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쪽,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메인 게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이 블록체인 게임이나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게임들이 우리 콘솔 게임이라고 해서 어머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약간 이제 게임 새로운 종류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젊은 애들이나 많이 알죠. 그죠? 저도 잘 몰라요. 게임을 안 해서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주식을 하니까 게임 쪽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콘솔 게임이나 메타버스하고 이런 게임 쪽에 대한 시장성에 내용성 요즘 이제 코로나 이제 벗어나면서 게임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열리고 있으면서 하니까요.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은 바닥에서 분명히 한 번쯤 이렇게 올라가는 신호가 나올 겁니다. 얘가 아니어도 다른 게임주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요. 저는 이거 홀딩하고 가셔도 되고 비중을 늘리는 거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 왜냐하면 주도성으로 이 게임 섹터가 언제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저는 조금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4월 달 중순 이후로 좀 넘어가고 난 뒤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월 달에 저는 시장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오늘 3월 달은 좀 관망하고요. 4월 달 이후에 좀 체크해서 추가로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한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5만 4천 원 정도거든요. 이건 뭐 제 기준입니다. 과거에 어떤 저항성이 있는 구간에 5만 4천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단가를 밑에 조금씩 확인하면서 낮출 수 있겠죠. 너무 많은 돈을 또 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할래도 빨리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보다요. 네, 얘는 지금 손실을 지금 한 20% 이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의 한 30% 정도 마이너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얘를 30% 복구하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폭은 거의 한 45%, 50% 올라가야 되거든요. 밑에서부터. 그렇죠? 힘들겠죠. 네네. 안 그래도 또 올라가는 것도 느린데. 오히려 다른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추가 매수보다는. 걔는 지금 사서 시장이 올라가는데 수익이 낼 수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저는 제가 반도체 얘기했는데 반도체 종목 사놓고 뭐 10% 살 돈이 이거 추가 매수 10% 할 거 있으면 반도체 사놓고요. 시장이 내려가서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지만 그건 좀 적게 빠지는 건데 올라간다라고 SK. 생각하면은 걔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멘토님 그러면 저기 SK 하이닉스 들고 있는 그걸 추매하는 게 낫겠네, 그죠? 추매를 하지 말고 신규로. 네. 신규로. 신규. 종목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상황에끔 다른 건데 막 단타하다가 종목 많아지는 건 문제지만 계획적으로 종목이 늘어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종목을 또 막 급등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밑에 있는 반도체 쪽에 뭐 제가 종목 얘기 드리면 또 추천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뭐 원익 IPS나 뭐 테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우량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전 유리해 보여요. 이거는 5만 5천 원까지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오면 그때 전화 한 번 더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주항공 16,700원에 20%요. 16,700원에 20%요? 네. 이거 올해 사셨나요? 올해? 아이, 그거 18,000원 낸 게 사가지고, 진자를 받아가지고, 네. 손해는 안 봤는데, 아직 조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사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는 네. 기다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단가만 자꾸 맞추려고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게 낫죠. 뭐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재무적인 부분이 언제 어떻게 빨리 회복될까. 뭐 일부 LCC 기업들은 흑자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주항공은 아직 조금 뭔가 더디가 할 것 같긴 한데요. 좀 더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막 항공주들이 좀 작년 말쯤에 이래 좀 좋았잖아요. 그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중국에도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뭐 일본도 있지만 뭐 중국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좋아질 건 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같이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샀었네요. 근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회복은 할 수 있고 가격도 지금은 이제 눌림목 자리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자리에서는 시세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매수가까지 지금 한 10% 정도 남짓 좀 안 되게 되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가져가셔가지고요. 오히려 있는 상태에서 20%한 비중이 적진 않아요. 이 기업에.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그게 가져가시고. 증자하기 전에 사가지고 엄청 손해를 봤거든요. 어. 근데 그거 만 원 안짝에 증자를 예. 받아가지고 완전히. 근데 이익을 그런 받아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거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남은 걸 내가 어떻게 그러면- 처리할 건가. 그러면 더 사지 말아요. 조금 네, 더 사지 샀다. 말고요. 사지 말고 18,000원대 정도까지 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오면 은 예. 이제 비중 줄이시면서 이익을 챙겨가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후성이고요. 네, 구성이고요. 네, 18,900원. 후성의 18,900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입니다. 10%요. 네. 시간은 걸려도 네. 올라오는데 비중 네. 여건이 중요할 것 같네요. 비중. 네네. 추가로 더 사실 내가 현금 비중이 좀 넉넉한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살 수는 있는데, 네. 예, 너무 좀 차이가 안 내려가고 그래서.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저는 그럼- 매도는 손절은 아니에요. 저는 이건 홀딩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도 전해질 쪽으로 네. 있는데 요즘 막 전고체에서 전해 쪽이나 예, 이런 예. 쪽에 주목을 네. 안 받는데 후성도 전해질 쪽 관련해서 결국은 전해액이라는 부분과 질이라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후성도 이 전해액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현재 그쪽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쪽 관련된 부분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제 주목받는 게 삼성 SDI의 관계성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러지.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이나 탄소 배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후성은 항상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라서요. 저는 이거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재무적으로 그렇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고 가셔도 되거든요. 추가 매수가 부담스러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위쪽으로 한 1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과거에 어떤 시세적인 부분을 냈던 가격대보다 조금 오버해서 빠졌어요, 얘가. 근데 이게 네. 이때 빠졌던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던 때가 우리나라 시장이 네. 빠져서 빠졌던 부분에서 내려갔던 거예요. 이 기업에 어떤 큰 리스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6,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가능해 보이니까요.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조금 더디더라도 얘도 한번 강하게 이슈를 받으면 또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홀딩하시고 가져가 보세요. 아시겠죠? 네. 홀딩하세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잘 봐드릴까요? 보고 있는데요. 저 CIS 네, 19,000원에 20%요. 19,000원에 20%요? 네. 항상 저는 이게 이 비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CIS는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네. 처음 시작할 때 사놓은 거예요. 추천으로 사가지고. 그 추천이 계속- TV였죠, TV.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 기업이 엄청 핫했던 기업이에요. 핫했던 네. 기업인데, 이거는 뭐 기업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뭐 매각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 이 기업을 뭐 다른 대형 기업한테 판다, 뭐 지분 인수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게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더 올라올 수는 있는데 19,000원이라는 가격이 네.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선 하나 딱 그으면은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했는데 옛날에 네. 2020년도 때 5,000원에 시작해서 저기 2만 원대까지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해서 한 위쪽 10,000원대 정도는 어느 정도 가치적인 부분과 미래에 대한 성장성으로 본다라면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아직 유지해도 괜찮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어머니 매수가가 19,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봐도 꼭대기에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 네, 꼭대기 거기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 샀는데 네. 그래도 높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떨어질 몰랐던 거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2차 전지 쪽 흐름성 있고 저는 장비 쪽 이건 장비 회사거든요. 소재가 아니고 요즘 네. 소재는 좋은데 장비는 아직까지는 조금 밑에서 요즘 살짝 움직이고 있는데 괜찮을 거라고 봐요. 일단 반등은 주니까 한 14,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할까요? 그때 뭐 비중을 14,000 줄인다거나. 원이요? 네네. 14,000원까지 아.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화해서 소통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적으로 미래 성장이나 내용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중에- 조금 오늘 올라오길래 팔아야 되나 했거든요. 아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2차 전지 쪽은 쉽게 벗어나지 않고요. 이 기업은 생각보다 많은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홀딩 조금 더 하셨다가 14,000원 오면은 꼭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파미셀 13,500원에 3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이거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지 또 조금 일부 손절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조금 멀리 보면은 조금씩 사도 되는 원래 관점이긴 해요. 근데 지금 네. 비중이 이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사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좀 내가 30% 정도 사야 어느 가격적인 부분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네. 아니면 어차피 네. 그냥 뭐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걸 어차피 기다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손해 네. 보고 있고 기다리는 거 똑같은데 내가 비중이 적으면 내가 조금 늘려서 단가를 조금 많이 낮춰서 갈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은 뭐 비중 늘리기에는 30% 비중에다가 뭐 내가 현금을 70% 갖고 있으면은 이 한 종목에다가 그냥 가겠다. 그것도 불안하거든요. 맞죠?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라는 거를 자꾸 이제 이 방송을 계속 보면은 다들 하시는 말이 그렇잖아요.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추가 매수는 네. 어디서 해요?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상황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이 아니라고 봐요.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파미스. 최근에 갑자기 잠깐 올라왔을 때 보셨어요? 그걸 그때 이제 뭐 사우디 못 얘기 나왔었고. 팔았어요. 조금 조금 팔았어요. 그러면 못 팔았어요. 못 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손해 좀 봐도 돼. 근데 올라오면 조금 줄여도 돼요. 한 12,000원 정도, 11,500원 정도? 저는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파미셀은 네. 끼라고 해요, 끼.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쪽 사이클이 돌면 파미셀은 끼가 있을 거고 최근에 사우디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도 뭐 또 긍정적으로 더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의료 쪽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그 미용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 기업이 화장품이나 네. 그런 부분들도 요즘 매출도 조금 있기도 하니까 요건 좀 기다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홀딩하시고 좀 가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11,000원대 정도 위로 올라가면 매수가까지도 더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세적인 네. 어떤 뭐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 끼가 있는 거니까 시세적으로 이렇게 네. 급등하는 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아요. 홀딩하고 좀 오래 유지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단가 오면은 일부 좀 줄일까요? 그렇죠. 아주 좋은 네. 얘기네요. 단가 오면요. 일부 줄이세요. 꼭 줄이세요. 네. 그래야 싸졌을 때 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새로운 네.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면은 가까이에 오면요. 좀 줄이세요. 네. 약간의 손실을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네, 잘 네, 대응하시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또 전화하세요. 네. 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은 강연회가 잡혀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요. 경기도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시에 있는 안양 상공회의소입니다. 1호선 쪽에 있고요. 명항역인가라고 하는 쪽으로 전철 타고 오신 대중교통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요즘 지도 잘 나오더라고요. 길찾기. 그쪽으로 하셔가지고 안양 상공회의소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거기 5층입니다.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리니까요. 역시 저는 멀리서 와도 아깝지 않는 강연을 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오면 올수록 제 강연의 질은 더 높아지니까요. 멀리서 많이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아깝지 않는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제 노하우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보도록 할게요. 자,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고요. 매수가는 한 12만 원대 정도신 것 같네요. 12만 4천 원. 비중은 6% 정도 된다. 자, 일단은 2차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메디톡스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보톡스 쪽 관련된 부분에 소송이 계속 진행됐는데 해외에서는 대웅제약 쪽에 대한 어떤 내용성이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일단 내용성에서 메디톡스 쪽에 손을 들면서 대웅제약이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자, 주가가 참 힘들지만 대웅제약이 정말 이거 하나로만 계속 가는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소송이 지내고 있는 단계에서는 대웅제약의 어떤 나보타 쪽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내용성은 전부 다 해외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현재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공매도에 대한 부분 내용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간접적으로 조금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약 쪽에 대한 흐름성이 나아지면서 대웅제약은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락해서 그 내용성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흔히 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가 가는 거 밑에서 사가지고 반등 주는 거 수익 내려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의도치 않게 더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역시 12만 4천 원대면은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을 계속 투자해 나가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원익 IPS네요. 홀딩이죠. 이건 가격을 보지 않아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1,800원 수익권에 좀 보고 계시네요. 홀딩입니다. 다시 내려와도 그대로 올라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패턴이 제가 이제 흐름상의 패턴을 아주 좋아하는 저도 차트로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흐름성이요.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주다가도 단숨에 올라간다라는 부분. 굉장히 이 기업 자체가 어떤 내용성을 가지고 이제 계단식으로 우상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 쪽에 관련된 부분, 원익 IPS에 대한 부분들은 원익 그룹성에서 역시 전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OLED 시장에서에 대한 관점도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접근을 했을 때도 원익 IPS는 역시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런 실적들의 재무적인 부분에서 OLED 시장이 중국이 이제 LCD에서 넘어오게 OLED로 진입한다는 부분은 삼성하고 LG의 관점에서 OLED 시장에 꽃이 피는 시장이 온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미뤄왔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작년에 이미 있었던 부분이 수주로 올해 이런 우량기업 부도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수주 공시 같은 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홀딩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37,000원대까지는 더 유지해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테스네요. 반도체 얘기했더니 다 물어보시는 것 같네요. 자, 테스 좋잖아요. 장비 쪽 관련돼 있는데 원래 얘도 시각공정, 전공정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증착장비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늘 뉴스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세정공정 쪽 관련됨에 이 반도체 공정에서 요즘 플라즈마 쪽 관련된 이슈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지 않았던 기업들에서 내용성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테스는 전통적이고, 그리고 원래 하이닉스 쪽에 비중이 있었던 기업이 삼성향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테스도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수급 체크를
단기 이 상담 시간 때문에 딱히 많이 안 해드리고 있지만 25,000원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이제 2020년도 코로나 이후 때 시세가 나왔던 부분에서요. 좀 테스는 좀 계단식으로 이렇게 박스권 형태를 보이다가 반등 줬던 게 25,000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성이 좀 있긴 해도요. 뭐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되는데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서 과거에 있었던 박스 상단인 27,000원 이쪽까지도 한번 긴 호흡으로 가보시면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고요. 최근 수급까지 한번 잠깐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요. 연기금하고 투신 쪽 기간 수급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반도체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잔잔하게 계속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3월 17일 날 반도체가 좀 올라올 때는 외국인 또 그 시세적인 역할을 같이 하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수급상 흐름도 양호하다라고 봤을 때 계속 홀딩하고 가는 쪽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시 전화 상담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버님, 전화 받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답변하시나요? 제가 끊긴 줄 알았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TV 보고 계세요? 아니요, 예, 보고 아니에요? 있어요. TV 소리 볼륨 낮추시고요. 전화기 예. 드시고 저하고 화면만 보시고 저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어머니 무슨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가온 미디어요. 가온 미디어요. 예. 네. 어머니 매수가는 어떻게 될까요? 11,150원이요. 11,150원이요. 예.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팔아야겠는가? 갖고 있어야겠는가? 제가 그것만 알려드리면 될까요? 예.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고 계시죠? 아, 길게는 오늘- 아니고요. 길게는 네. 아니고 조금만 더 들고 계셨다가 어머니 이건 제가 목표가만 딱 잡아드릴게요. 어머니가 네. 제가 뭐 회사 내용 설명드린다고 해서 크게 어떤 집중을 가지실 것 같지는 않고요. 괜찮아요. 내용적인 것도 괜찮고 재무적인 부분도 괜찮고 아직 이 뭐 컨텐츠든 이쪽에 대한 수급성이 죽지 않았거든요. 조정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기업은 안정적으로 계속 수급성이나 흐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더 들고 계셔. 조금 약간 더디잖아요, 그죠? 비중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비중만 좀 줄일까요, 어머니? 비중 네. 30%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한 절반 정도 줄여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 줄잖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반틈 정도만 파시고 이 비중이 부담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틈만 매도하시고 지금 파셔도 손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반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는요. 제가 가격 12,000원 정도 드릴게요. 12,000원. 예. 네, 거기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11,200원 정도 부근이에요. 아, 자꾸 수익이 잠깐 빨간불 켜져. 계좌 보니까 맨날 빨간불 켜졌다 파란불 켜졌다 왔다 갔다 하시죠? 예, 맞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오늘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니까.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고 있는가 봐요, 지금. 그거 어머니가 분석 잘 못해요. 외국인들이 팔았다 샀다 오늘 팔았다 내일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저는 어머니가 느끼는 그 지금 현재 느낌이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중이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비중을 확 줄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고 계시고 12,000원에 나머지는 매도 걸어두세요. 항상. 아시겠죠? 네, 12,000원이요. 네. 예, 또 12,000원 감사합니다. 얘기했다고 안 팔고 다 들고 있지 마시고요. 꼭 매도하세요, 예. 절반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그 한미 반도체요. 네. 네. 그 비중은 20%고 네. 매수가는 15,990원입니다. 네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걸 더 좀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저는 반도체 분위기 괜찮아서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돼요. 가격대 위치는 뭐 이게 실적으로 이 화면을 혹시 보고 계세요? 네네네. 네, 높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미 반도체가 과거에 이제 이 기간적인 조정이 꽤 됐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우리 시장 빠졌던 부분에서 이런 우량 기업부들은 크게 상승을 보이다가 조정을 이제 절반 정도 넘지 때인데 조정을 보이 시간 이제
지수의 어떤 조정의 흐름에 따라가다가 반등 나올 때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요. 얘는 추세 종목이라고 해요. 이 반도체 네, 쪽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세 어떤 추종의 역할을 해주는 기업이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네네. 뭐 반도체 쪽에 대한 저는 내용성도 괜찮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유난히 좀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이 높은 위치라고 손절할 건 아니고요. 반도체 저는 아직 괜찮아 보이고 이전에 네네. 이제 작년에 액면 분할 가격이 있었던 위쪽으로 시동 좀 올라오면은 이 신고가로 저기 안 보이는데 가는 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제 네. 박스권 개념에서 액면 분할이 있었던 가격 위쪽이 한 17,500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가격대는 그때 시점에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 위쪽으로 넘어설 때 위쪽에서 매도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반도체 쪽에 대한 네네.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소재가 약간 주춤하게 되면은 뭐 대체할 게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순환에서. 그래서 네네.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니까요. 조금 더 홀딩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17,500원 정도까지는 네, 홀딩해도 저는 되나요? 상승 여력이 있다. 저는 막 안 보이는데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모르는데 그거 네네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가능한 네네네. 가격대를 알겠습니다. 드리면 한 17,5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어머니? 현대차 21만 4천 원에 15%요. 21만 4천 원에 15%요? 네. 네, 올라오고 있다. 그죠? 느리지만, 아주 느리지만, 그래도 올라올 거예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거 제가 산 가격까지 올려는지 아니면 조금 더 사도 될까 하고요. 그 가격 오면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21만 원 가격대까지 온다면요, 현대차는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21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는 가격대라고 하지만 그 밑에서부터 이미 21만 원대 부근에 한번 오면서 긴 조정의 어떤 흐름성이 사이클이 지나가는 거라서 나중에 올라오면은 그 가격 이상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만큼 현대차가 또 좋은 내용이 나와야겠지만, 근데 주가가 오르는 데는 그때 돼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뭐 어떻게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자동차,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현대차의 어떤 위치 조건, 그리고 경기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 경기 침체 그러잖아요. 그렇죠? 금융 위기라고 올 거다, 뭐 금융권이 위기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금융 위기가 온다라는 게 경기 침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게 이런 소비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좀 나아졌다 그러면 차 한번 바꿀 때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로 옮겨야 되나? 뭐 그런 것처럼 수급이 들어오게 진짜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나요. 소비가.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겪을 거 다 겪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더 사는 거는 조금 천천히 이제 분할로 아주 조금씩은 더 사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 번에 사놓고 기다리는 건 좀 부담스럽고요. 현대차는 뭐 손절하거나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 쭉 가보세요. 21만 원 지금 제가 올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한 20만 원대까지는 올 거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한 7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조금 길게 가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건 리스크라는 부분을 보지 마세요. 홀딩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가격도 회복이 네. 되니까. 그래서 홀딩 하시고 그대로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한솔 케미칼이고요. 한솔 케미칼. 네네. 네. 30만 원에 30%예요. 네, 30만 원에 30%요? 네네. 손실이 좀 크게 있지만 네네. 비중만 아니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은. 비중만 좀 낮았으면 저는 더 사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요? 네, 근데 비중이 좀 많은 걸로 느껴지시죠? 네. 네, 더 사긴 제가 뭐 아무리 좋다라고 좋게 얘기해도요. 더 샀다가는 그 부담이 더 커져요. 네네. 그래서 저는 더 사는 쪽보다는 좀 기다려주는 게 맞고 아무리 네. 좋아도요. 올라오면 내가 가격이 높으면은 그걸 그냥 기다린 것보다는 조금은 약간 줄여주는 것도 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종목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줄여서 나중에 또 조정 밑으로 가격이 다운되면은
다시 산다라는 그거를 조금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참 아. 제가 말은 쉽게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저는 일단 좀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네, 의견을 다시 네. 드릴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고요. 얘도 어차피 소재 쪽 관련된 부분, 반도체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 쪽에 관련돼서는 뭐 한솔케미칼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워낙 우량 기업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가격이면은 뭐 적정하다, 저평가다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아요.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시장의 조정을 같이 겪어왔고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패시브적인 흐름에서 자금 시장의 반도체 쪽의 업황이 회복되면 그 누구보다 추세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이 기업의 우량성을 믿고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한 2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오니까요. 25만 원 이후에 한번 연락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그래요? 네, 네. 우량하니까 네. 손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한번 가져가 네네.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할 때 그때 다시 전화로 물어볼까요? 네, 25만 원 원대. 안 와도요. 한 네. 2,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궁금하다 싶으면 전화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때 전화하세요. 네네. 아시겠죠? 아우, 감사합니다. 네,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JS 코퍼레이션이요. 18,700원에 30% 보유하고 있거든요. 만 얼마요? 18,700원이요. 18,700원이요? 네네. 이건 사신 이유를 한번 물어볼까요? 아, 그때는요, 네. 25,000원 후반 그 이상까지 갔었고요. 네. 약진 통상 인수해가지고 실적도 되게 좋았고요. 네. 또 리오프딩주라고 했고, 의류 핸드백 이런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았어요. 그때 네. 이데일리 보고 했거든요. 네. 그때 TV에서 네, 전문가님 네. 근데 도대체 전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 봐서 손절을 해야 하나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이런 뭐 의류 쪽이나 이런 쪽은요. 실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거든요. 다 좋아요. 네, 지금 의류 쪽이나 이런 데는 뭐 아웃도어도 그렇고 다 재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시장의 관심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은 막 거래가 막 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막 큰 기업도 아니고. 큰 기업도 아니에요. 이거 뭐 중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 그냥 약간 중 브랜드 그런 브랜드의 네네. 옷들을 이렇게 저거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의류 쪽이잖아요. 그 리오프닝 수혜라는 개념성은 드는 건 맞죠. 맞는데 네. 뭐 그런 관점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이 기업도 이미 워낙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에 고점 맞는 시세가 좀 나왔었고 지금은 뭐 그냥 시장 분위기에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고 거래 거의 없죠, 그죠? 네. 하루에 보면 거래 막 되는 게 잘 없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운 사이클을 갈 수 있어요. 네, 워낙 이제 일시적으로 갑자기 이익이 늘어가지고 이슈를 받았지만 그런 게 지속성이 없어 버리면 결국 다운 사이클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원대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봐요. 제가 뭐 억지로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뭐 실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올해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조금 버텨낼 수 있다라면은 좀 버텼다가 반등 줄 때 정리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이런 기업은 컨센서스가 소형 기업들은 컨센서스가 나오는 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잘 없으니까요. 일단 작년 실적이 워낙 좋아서 재무적인 건전성을 조금 그래도 보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밖에 가격적인 부분이 체크가 잘 안 되는데 한 16,000원 정도 있죠? 네네. 네, 여기 정도까지는 혹여나 반등 나온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으시니까. 네. 16,000원까지라도 갈까요? 내려갔다가 저는 돌아올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겠지만 오기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금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비중으로 장기로 가기에는 이 기업의 사이즈가 그래 크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줄여 나가시는 그러면요, 쪽으로. 멘토님. 네네. 더 사는 거 안 그러면요, 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줄이면 안 될까요? 지금 줄인다고요? 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저는 줄여도 괜찮다라고 봐요. 아. 이게 내가 줄여서 다른 데 투자하는 데 관점에서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내가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내는데 이건 이제 뭐 기회비용이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요.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내고
내가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망설이지 마세요. 비중을 좀 줄이는 거 다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질문을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받아서 오히려 굉장히 뿌듯하네요. 손절하겠다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런 선택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줄여서 부담을 덜어내고 다른 쪽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또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선택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욕 먹더라도 이거는 그런 마음이 드셨고 선택을 하실 것 같으면 하셔도 돼요. 다 하지 마시고요. 한 20-30%대 정도는 충분히 하셔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세종메디칼 3,300원에 20%요. 얼마요? 3,300원. 3,300원에 20%요? 예,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 벌려고 산 거죠. 돈 벌려고, 정답이네요. 제가 질문 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이 종목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 종목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고 이런 거는 좀 급등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미 네. 앞서 한 2년에 걸쳐서 워낙 다 나왔고. 근데 요즘은 좀 잔잔해요. 그죠? 올라가는 폭이 좀 틀려요. 어머니 그런 것도 못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기업을 네. 코로나 때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올라갔던 것들 다 지켜봤는데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끌고 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을 움직였는데 회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그 이슈를 타서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떠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가져가지 마시고요. 최근에 이 네. 수급의 이런 흐름도 뜬금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우리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물량이 점점 어디론가 이동하면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목은 저는 과감히 3,000원까지 회복해주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줄여가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고요. 이 기업은 좀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제 느낌상이고 제 경험에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런 기업은 계속 들고 있어서 20%한 비중까지나 들고 있어서 좋을 기업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상한가 너무 가더라도 큰일 저는 똑같은 네. 의견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정리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럼 죄송한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몇 개 갖고 있거든요. 한 15주? 제가- 그것도 버려버릴까요? 네, 시간 관계상 지금 방송이 종목이 뭐라고요?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 바이오. 얘네랑 같이 다니잖아요. 예, 똑같잖아. 최근에 저기 위로 올라가서 수급은 많지만 이것도요. 네. 카나리아죠. 네네. 네, 이것도 똑같아요. 최근에 이 하한가 위에서 얘를 잡아준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과거에 이미 올라오고 액면 분할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거래는 엄청나게 많이 터뜨리지만 이런 거는 선수들이나 이렇게 거래 터뜨리는데 막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여기서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죠? 못 이겨내요. 이 네. 변동성에. 자꾸 불안하잖아요. 15주 네. 같으면 크지 않으니까 정리하시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예. 바이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안양에서 열리고요. 경기도 안양입니다. 자, 멀리서 주변에서 한번 거리 재보시고요. 내비 켜보시고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꼭 오시길 바랍니다. 좋은 내용, 노하우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안양 상공회의소로 토요일 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